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에서 검은 호랑이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뭐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그것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자연학적으로 이민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올해 기후적으로 또 날씨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구군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순수 자연학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또 날씨라든지 뭐 농사 여러 가지 자연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영상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칠판에 판서 위주로 하는 형태를 띠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제 나름대로 글씨를 좀 크게 쓰고 진하게 쓰려고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뭐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진하게 쓰는데 화면상으로 이게 빛 때문에 또 하얀 칠판에 제가 칠판도 청색으로도 좀 바꿔보고 뭐 여러 번을 해봤는데도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면 화면을 키워서 보시고요. 또 제가 컴퓨터로 이제 보다 보니 컴퓨터는 잘 보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이제 화면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만약에 잘 안 보이신다 그러면 제 목소리 위주로 해서 좀 뭐 그렇게 성우처럼 아주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민년은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호랑이 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입춘 지난 지가 많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굉장히 춥고 다른 해에 비해서 2월달 날씨치고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들어와서 너무 눈도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폭풍 저기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기압차 때문에 그런 건데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돌풍, 바람이 많이 불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올해 이민년 한 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이나 바람 이런 것도 많이 부는 한 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공부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공부한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 이민년의 임이라는 것은 색은 뭐 검은색이지만 사실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한 해고요. 인이라는 것은 이 목의 기운입니다. 결국 이 수와 목은 수생목 상생의 기운으로 해서 기운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목국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인이라는 것은 방향을 놓고 봤을 때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서남북 이런 걸 놓고 봐서 사방팔방 그러죠. 방향은 동쪽을 나타냅니다. 동쪽. 그 동쪽의 기운이고 또 이 수는 임수는 수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올해 비 이거는 수는 비, 태풍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목은 또 바람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걸 보면 이 풍자 바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동남쪽, 남쪽 부분에서 많은 비바람을 몰고 오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입춘이 지난 이 춘삼월은 아직 안 됐지만 입춘이 지난 시점인데도 지금 굉장히 날씨도 춥고 바람도 사실 많이 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예상이 풍수나 사주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역의 역학적으로 봤을 때 64개에서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을 딱 본다고 했을 때 이쪽이 만약에 북쪽이다. 자는 북쪽이고 오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 묘는 동쪽을 나타내고
유는 서쪽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묘는 64개에서 지금 동쪽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괴상으로 보면 진께입니다. 우레진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레뢰자에서 천둥과 번개, 우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쪽 동남쪽에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 진 방향인데 이 우레진하고 좀 다른 거죠. 여기는 진 방향이지만 주역에서는 손 방향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주역에서 풍수에서 바람을 나타냅니다. 바람. 즉 이쪽이 지금 보면 여기가 바로 동쪽인데 이 이민년은 동쪽에 시작하는 인은 바로 이쪽에서 인묘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쪽 방향에 바로 바람과 비를 몰고 오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 한 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풍이라든지 비, 장마, 바람과 관계된 자연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태풍도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도 날씨가 아직까지는 뭐 쌀쌀한 때인 건 맞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2월달 날씨치고는 굉장히 좀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 비와 바람을 몰고 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자연학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웠다든지 하면 올 한 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잘못하면 본인들한테 좀 안 좋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사주적인 기운으로 봐서 이 임수와 인목의 기운이 나한테 올해 필요한 기운이고 용희신의 기운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올 한 해가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올 한 해의 날씨라든지 기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연학적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 한 해 혹시 그런 쪽에 또 이런 뭐 바다 쪽에 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후나 기온에 민감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도 볼 수가 있고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민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 기후적으로 또 날씨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혹시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 구군에 관계된 게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민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